제 136화 누가 왕이 돼야 하는가? 이특의 군대와 합류해 한중을 공격했던 조영은 넉 달째 악전고투 중이었지만 좀처럼 한중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다. 1차 목표였던 한중을 점령하여 촉당의 근거지를 확보한 후 기세를 몰아 성도로 진군하려던 대장군 이특은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언제 진나라의 원군이 자신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특의 걱정과는 달리 낙양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파랑 간의 정쟁은 점점 악화하여 내전으로 변했기에 한중을 지키려 군사를 보낼 여유는커녕 관심도 없었다. 휴, 조영의 한숨이 깊어갔다. 조영은 독립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한중을 좀처럼 함락 못하자 조영의 고심은 깊어갔다. 이특이 한중을 점령하면 두 가지 길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자신을 선봉에 세워 성도를 공격하게 하는 길이요. 두 번째는 이특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성도로 가고 자신을 한중에 남게 하리라 기대했었다. 그리 되면 자연스럽게 이특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독립할 기회가 생기리라. 문제는 다른 변수가 생기기 전에 한중을 점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롭게 분투하고 있던 조영에게 기다리던 손님이 찾아왔다. 황손을 찾으러 떠났던 관식이 유리의 아들 유집을 데리고 온 것이다. 조영은 기뻤다. 하지만 유집을 만나본 조영은 유집이 기대했던 왕제가 아님을 단박에 알아보았다. 밖으로는 한중을 함락하려 싸워야 하고 안으로는 언제든지 자신을 쳐낼 궁리를 하는 음흉한 이특을 상대해야 했다. 그런데 자신이 모실 촉한의 황손 유집에게서는 미래를 꿈꿀 만한 웅심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어쩐다. 조영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가뭄에 담비 같은 손님이 찾아왔다. 조영의 고민을 같이 나눌 사람. 바로 제갈충이 제갈원과 함께 조영을 찾아온 것이다. 어르신, 비록 조영이 장군이 되어 적잖은 전공을 세웠지만 아직 대사를 책임지기에는 경험이 부족했다. 그런 조영에게 제갈충은 삶의 지표를 정해준 스승이자 대업을 같이 이끌 동업자였다. 한결 성숙해진 제갈원이 구세주를 만난 듯 조영을 반겼다. 대사형! 지난 1년간 조영 못지않게 맘고생이 심했던 제갈원이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대의에 자신을 던졌던 제갈원이었지만 지난 1년간의 황궁 생활은 정말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이 갑갑하기만 했다. 게다가 어리지만 엄연히 남편이었던 사마휼이 악랄한 황후 가난풍 손에 죽임을 당했고 자신과 아버지 제갈충은 간신히 야반도주하다시피 낙양을 탈출했다. 졸지에 20살도 안 돼 과부가 된 제갈원의 표정에는 예전의 발랄함과 총명함은 풍파에 묻혀 빛을 잃었다. 제갈충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조영이 제갈원을 위로했다. 어나, 정말 힘든 시간을 잘 견디었다. 이제 나와 함께 고향 성도로 돌아가자. 언제 봐도 든든한 조영이었다. 지친 제갈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래요. 저도 늘 고향이 그리웠어요. 사랑하는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대업을 이루려 했던 제갈충이다. 그런데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아 제갈충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다. 지난 과거 얘기는 나누었으니 이제 미래에 관해 얘기할 차례였다. 어르신, 유집을 만나보셨지요? 조영은 유집에 대한 제갈충의 의견이 궁금했다. 그래. 어제 관식과 같이 만났다. 제갈충의 표정을 살핀 조영이 물었다. 유집을 어찌 보십니까? 당연한 질문이었지만 제갈충은 그답지 않게 좀처럼 답하지 못했다. 잠시 뜸을 들인 제갈충이 입을 뗐다. 우리는 무후의 유지에 따라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후는 제갈량을 칭하는 호칭이다. 그렇다면 제갈량이 어리석은 유선을 받들었듯이 제갈충 또한 그리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어찌 보면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얘기였다. 하지만 조영은 답답함을 느꼈다. 제갈충 어른은 선대의 길을 가려 하는군. 늘 제갈충을 존경하고 따랐던 조영이다. 하지만 난세의 유집 같은 이를 주군으로 모시고 대업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없는 조영이었다. 조영도 처음에는 유집의 존재만으로도 기뻤다. 구심점이 있어야 대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집의 생각이나 행동은 대업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사람들의 힘을 오히려 빼놓기 십상이었다.
지금 조영의 앞에는 공략해야 할 한중과 벗어나야 할 이특이 있다. 유집의 일은 일단 제갈충에게 맡겨볼 일이다. 그래, 나와 어르신이 한마음으로 힘써 모신다면 아무리 유군이라도 현군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은 조영은 일단 이특에게서 벗어나는 데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조영과 제갈충이 만난 지 사흘이 지났다. 드디어 황금마차를 이끌고 탕명과 장포가 한중에 도착했다. 한중에 도착한 탕명과 장포가 관식을 찾으니 반가운 사람이 탕명을 맞이했다. 꿈에도 그리던 제갈원이었다. 탕명! 언아, 제갈원이 탕명에게 안겼다. 낙양을 도망치듯 빠져나올 때와는 달리 한중에 도착한 제갈원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황궁이라는 세장을 벗어나자 특유의 활달한 성품이 되살아난 것이다. 제갈원은 관식에게 탕명 얘기는 들어 알고 있었다. 탕명이 고향을 떠나 낙양에서 자신을 보기 위해 애썼다는 얘기에 제갈원은 가슴이 뭉클했었다. 그런 탕명이 황금마차를 끌고 온 것이다. 탕명, 너도 대업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놀랐어. 대사형과 너희들이 나선다는데 내가 보고만 있을 순 없지. 탕명, 고마워. 황금마차가 도착하자 촉한의 후예들은 활기를 되찾았다. 이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군대를 키울 수 있다. 이제 조영이 이특에게서 벗어나기만 하면 됐다. 오랜만에 만났으니 한바탕 묵은 회포를 풀어야 한다. 웅심을 품은 촉한의 후예들과 탕명이 한중 외곽 객잔에 모였다. 탕명이라 합니다. 탕명이 처음 보는 유집에게 깍듯이 인사를 했다. 그래, 탕명, 그대가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 엄청난 금괴를 싣고 와서일까? 탕명을 대하는 유집의 표정은 한없이 친근했다. 돈에 민감했던 유집은 이제야 만족한 듯 너그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하하, 내 항주를 떠나 지금까지 고생만 했는데 오늘에서야 한시름 놓았소이다. 탕명은 조영에게만 사실을 말해주었다. 유집과 제갈충 그리고 제갈원은 탕명이 가지고 온 금괴의 반이 유효에게서 나왔음을 모르고 있었다. 일단 오늘은 회포를 푸는 자리이다. 구태여 분위기를 망칠 이유는 없었다. 탕명이 유집에게 말했다. 촉한의 부흥을 위해 건배하시죠. 그거 좋지. 유집을 제외한 사람들은 오래된 친구 사이였다. 유집은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키려는 듯 조영을 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조영이 한중을 점령하면 우리 촉한의 부흥이 눈앞에 온 것이다. 자, 다들 잔을 드시오. 유집은 마치 자신이 대장군 이특이라도 된다는 듯 조영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아, 돈이 들어오니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인가? 유집은 한없이 너그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신하들을 내려다보았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몇 차례 술잔을 비운 유집이 이번에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제갈충에게 시선을 돌렸다. 제갈충, 그대가 딸을 미끼로 진나라 황실로 들어간 것은 참으로 대담한 행동이었소. 미끼? 제갈원이 미끼라니. 유집의 망언에 탕명뿐 아니라 장포, 관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세상을 다 가진 듯 흥분한 유집은 전혀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자신의 얘기가 나오자 살짝 고개를 숙인 제갈원이었다. 눈치 없는 유집이 기어이 제갈원마저 입에 올렸다. 제갈원, 황후의 손에 사마율이 죽었다니 참으로 아쉽게 됐다. 내가 사마율을 홀려 안에서 호응하고 조영이 밖에서 협공했다면 진나라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 텐데. 유집의 말은 참으로 어이없는 소리였다. 어찌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리 쉽게 되는 일이던가. 게다가 홀리다니. 제갈원의 눈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탕명의 시선이 제갈충에게 향했다. 화를 낼 법도 했으나 제갈충은 얕은 한숨을 쉬더니 유집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저희 불찰이었습니다. 하나 대업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또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관식과 장포를 데리고 조영과 합류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한중을 함락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유집은 마치 왕이라도 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시오. 난 그대들만 믿겠소이다.
주제도 모르는 유집이 계속해 너스레를 떨자 말없이 술만 들이키던 장포의 얼굴이 점점 더 일그러졌다. 얼마 못 가겠군. 유집을 보기 전에 유요에게 명운을 걸었던 탕명이다. 그런데 유집의 아나무인 격인 행동을 직접 본 탕명은 장포가 유집을 포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탕명은 유집과 장포의 상반된 표정을 살피며 생각했다. 이자가 자신의 운명이 외주를 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황제 노름부터 하려 하는군. 탕명은 자신이 나서지 않아도 곧 일이 터질 것이기에 그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그렇게 한동안 마시고 떠들던 유집이 얼큰이 취하자 탕명이 제가런과 슬쩍 빠져나왔다. 제가런과 못다한 지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제가런의 기분이 상했으리라. 탕명이 제가런을 위로했다. 언아, 마음 상해하지 마. 유집이 뭣도 모르고 떠드는 거야. 자신을 믿기라 칭했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다. 하지만 탕명과 마주하자 제가런의 표정은 밝아졌다. 괜찮아. 내가 미끼였던 건 사실이야. 나도 각오하고 황실로 들어갔던 거고. 그랬다. 세상에 나와 풍파를 겪으면 사람은 저절로 성장한다. 성도를 떠난 탕명도 그간 여러 일을 겪으며 많이 성장했다. 제가런 역시 그 사이 많이 성숙해진 것이다. 제가런이 살포시 웃으며 물었다. 탕명, 이제 어쩔 거야? 제가런은 탕명이 곧 떠날 것을 알고 있었다. 탕명이 제가런의 손을 꼭 잡았다. 대사형이 한중을 함락하는 걸 보고 떠나고 싶지만 며칠 있다 난 가야 해. 가기 전에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해야지. 어떤 일? 탕명이 제가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유집, 유집이라니? 대체 장포, 관식과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유집을 보는 장포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던데. 역시 총명한 제가런이었다. 탕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봤어. 제가런 너도 금방 알아차린 것을 당사자인 유집은 왜 모를까? 그랬다. 유집은 장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기에 장포가 자신을 어찌 생각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았다. 휴, 좀 한심하긴 하지. 제가런이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탕명이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우리가 목숨을 걸었는데 한심한 놈을 왕으로 모실 순 없지. 제가런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탕명, 너 설마. 그래. 사실 내가 가져온 금괴의 반은 안락공 유효가 내놓은 거야. 그래서 유효를 죽이려다 살려놓고 왔어. 대사형. 그리고 관식과 장포하는 얘기가 끝났어. 이제 제갈충어른 생각이 중요해. 총명한 제가런은 바로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자신이 아는 아버지는 결코 한번 모시기로 한 주군을 버릴 사람이 아니었다. 제가런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아는 제가런이었다. 제가런의 생각이 맞는다면 제갈충을 설득하려는 것은 시간 낭비였다. 언아,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어르신을 설득해줘. 제가런의 눈이 더욱 커졌다. 설마 아버지 몰래 일을 벌이려고? 탕명의 표정은 단호했다. 어쩔 수 없잖아. 낙양에서 몇 차례 안락공 유효를 보았던 제가런이었다. 그래. 멍청한 유집보다야 응용하지만 똑똑한 유효가 낫지. 찰나의 순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황궁 생활을 했던 제가런이었다. 제가런이 탕명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좋아. 나도 너희들 의견에 찬성이야. 제가런의 빠른 결정에 탕명은 살짝 놀랐다. 언니도 많이 변했구나. 이제 내가 언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군. 탕명이 제가런에게 사랑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남녀간의 불타는 감정은 아니었다. 게다가 탕명도 예전의 탕명이 아니었고 요즘 부쩍 자신의 감정이 전생의 탕유로 돌아가는 느낌도 들었다. 암튼 이제 탕명은 제가런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아도 되겠다 싶었다. 그래. 언아, 우리 멋지게 해보자. 그래. 탕명. 탕명과 제가런이 손을 맞잡았다. 이제 유집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아졌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37화 누가 왕이 돼야 하는가? 3.
제갈충과 관식 그리고 장포가 조영을 따라 출전한 지 나흘이 지났다. 그런데 오늘은 탕명이 금강검을 차고 나섰다. 어나, 대사형을 도와야겠어. 오늘은 이특과 조영 군대의 총공격이 있는 날이라 했다. 그렇기에 탕명도 오늘은 특별히 조영을 도우려고 전장에 나서려는 것이다. 나도 갈래. 제갈원도 어느새 검을 차고 있었다. 탕명이 씩 웃었다. 넌 유집을 지켜야지. 후딱 한중을 함락하고 올 테니 기다려. 참으로 거추장스러운 유집이다. 제갈원이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휴, 알았어. 탕명, 몸 조심해. 응. 해가 뜨자마자 조영이 군사들을 정비 중이다. 조영이 공략 중인 것은 한중의 동쪽 문이다. 조영 옆에는 제갈충, 관식, 장포가 무장하고 서 있다. 점검을 마친 조영이 막 출발하려는데 어느새 탕명이 장포 옆에 나란히 섰다. 장포가 놀라 물었다. 탕명, 어찌 된 거야? 나도 도우러 왔어. 성문만 열면 우리가 이기는 거지? 그렇긴 하지. 좋아. 내가 성문을 열겠어. 탕명의 무공 실력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영이 탕명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검을 뽑아들었다. 공격하라! 이특은 한중의 서쪽 문을 공격 중이다. 조영의 군대가 동쪽 문을 맡았으니 한중은 양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상대해야 했다. 목표는 오직 하나다. 조영이 이끄는 모든 군사들이 동쪽 성문을 부수기 위해 달려들었다. 성문을 부숴라! 성도가 낳은 천재. 제갈충의 조언이 효과를 본 것일까? 결사대가 제일 취약한 성벽을 집중 공략하자 한중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특과 조영의 공격을 넉 달째 꿋꿋이 버텨내던 난공불락 같던 한중이었다. 하지만 오늘 한중의 동쪽 문이 서서히 뚫리기 시작했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성벽을 기어오르던 결사대가 하나둘씩 화살을 맞고 굴러떨어졌으나 가능성이 보였다. 탕명이 보니 성문도 조금씩 부서지기는 했으나 꽤나 시간이 걸릴 듯 보였다. 결국 성벽 위에 올라서야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관식, 장포, 우리가 성문을 열러 가자. 금강검을 빼든 탕명이 몸을 날려 성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탕명의 검이 현란하게 움직이자 성문 위에서 날아오는 화살도 탕명을 어쩌지 못했다. 관식과 장포가 탕명의 뒤를 따르자 잠시 주춤했던 결사대도 힘을 내 다시 성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어느새 성벽 위에 올라선 탕명이 몇 놈을 쓰러뜨리자 틈이 생겼다. 곧이어 관식과 장포까지 성문 위에 올라서자 수비병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저놈이다! 탕명이 병사들을 독려하며 끝까지 성문을 지키고 있는 적장을 발견했다. 헉! 비호와 같이 몸을 날린 탕명의 금강검이 붉은 피를 뿌렸다. 탕명의 그림자 검술에 적장의 목이 댕강 날아간 것이다. 탕명이 적장의 목을 베자 힘이 난 관식과 장포가 한중 성문을 열어젖혔다. 성문이 열렸다! 진격하라! 악전고투하며 촉한의 후예들이 한중성을 공략하던 그 순간 제갈원이 머무는 객잔에서는 초저녁부터 술판이 벌어졌다. 크흐, 한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전쟁 중이다. 그런데 정작 대업의 중심이라는 유집은 객잔에서 술독에 빠져 있다. 게다가 혼자 마시기 그랬는지 굳이 제갈원을 불러 앞에 앉혔다.
술에 취해 흐리멍텅해진 눈으로 유집이 제가런을 바라보았다. 제가런, 솔직히 아쉽지 않아? 뜬금없는 소리에 제가런이 고개를 살짝 돌렸다. 뭐가 아쉽다는 건가요? 유집이 피식 웃었다. 훗. 그렇잖아. 가난풍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나라의 황후가 될 수도 있었잖아. 전장에 나간 아버지와 친구들 걱정으로 온종일을 보낸 제가런이다. 말 같지 않은 유집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했다. 황후가 되고픈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요. 훗. 거짓말. 유집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자 제가런이 자신도 모르게 발끈했다. 거짓말이라뇨? 유집이 입술을 쭉 내밀며 웃었다. 사람은 다 똑같아. 좋은 집에 살며 맛난 음식 먹으며 살고 싶은 건 본능이지.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건 태평성대 때 일반 백성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었다. 제갈 가문은 대업에 모든 걸 걸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그렇진 않아요. 유집이 제가런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슬쩍 제가런의 손을 잡았다. 제가런, 어때? 내가 원한다면 내가 너를 황후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이건 또 뭔 개소리인가? 뭐라고요? 유집의 손을 뿌리친 제가런이 기가 찬다는 듯 눈꼬리를 치켜 올렸다. 이리저리 말을 돌리더니 결국 유집의 목적은 제가런이었다. 제가런이 가당치도 않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유집은 집요했다. 흐흐. 내 듣기로 사마율이 어려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했을 거라던데. 어때? 이왕이면 촉한의 황후가 되는 게 진나라의 황후가 되는 것보다는 좋잖아? 애초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유집이다. 그러나 탕명과 장포가 유집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유집이 조금은 가엾다는 생각을 가졌던 제가런이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음심을 품고 수작을 거는 유집의 뻔뻔한 얼굴을 보자 유집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삽시간에 사라졌다. 지금 날 희롱하는 건가요? 제가런이 정색했으나 음심이 동한 유집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흐흐. 희롱이 아니고 청혼이라고 해야지. 내 오늘 진짜 남자가 어떤 것인지 보여줄게. 헛! 기가 찰 노릇이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선을 넘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를 날렸으나 유집은 낄낄거리며 제가런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흐흐. 그래. 내가 술이 좀 취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남녀 사이야. 늘상 선을 넘나드는 거지. 내가 황제가 되고 게다가 너 같은 이쁜 여인과 산다면 사내로 태어나 더 바랄 것이 없지. 너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은 거잖아. 이 유집의 음탕한 얼굴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제가런은 구역질이 나려 했다. 설마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제가런은 당장이라도 유집을 죽여버릴까 하는 마음마저 들었다. 제정신이에요? 촉한의 부흥을 위해 아버지와 동지들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할 소리인가요? 제가런이 눈을 부릅떴으나 유집은 그저 음탕한 미소를 짓고는 되려 성질을 부렸다. 제정신이냐고?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왕 시켜달라 부탁했었나? 다 너희들이 내가 필요해서 찾아온 것 아니야? 그리고 황제의 핏줄을 이을 황손을 낳는 것도 촉한을 위한 일이잖아. 이자가 지금 어디다 충심을 갖다 대는 것인가? 제가런의 눈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당신이 필요해서 찾아간 거 맞지?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위해 촉한을 다시 세우려는 건 아니야. 뭐? 당신? 신하가 왕에게 당신이라 했다. 유집이 아무리 취했어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었다. 순간 음욕으로 가득 찼던 유집의 눈에 노기가 스쳤다. 인연이 미쳤나? 독이 오른 유집이 벌떡 일어섰다. 취한 유집이 주제도 모르고 결국 객기를 부렸다. 제가런의 뺨을 때리려 주먹을 날린 것이다. 그러나 어디 제가런이 유집 따위에게 맞을 사람인가? 어려서부터 현무관에서 무예를 익힌 제가런이었다. 제가런은 현무관에서도 가장 날렵했던 제자였다. 제가런이 살짝 어깨를 돌리며 피하자 유집의 주먹은 빈 허공만 때렸고 중심을 잃은 유집이 탁자 위로 엎어졌다. 유집이 탁자에 놓인 술병과 접시를 치자 술병과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유집이 확실히 선을 넘자 제가런이 벌떡 일어섰다. 이런 병신 새끼!
술에 취한 유집과 입씨름해봐야 뭐하겠는가. 제가런이 돌아서며 외쳤다. 혼자 술이나 쳐드세요. 오늘 한중이 함락되면 유집은 내일이면 죽을 놈이다. 사람 같지 않은 유집을 더 상대할 이유가 없는 제가런이었다. 제가런이 휙 돌아서 2층 방으로 올라가 버리자 유집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타올랐다. 전현이! 소인배들의 공통점이 있다. 여자한테 무시당하면 눈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특히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자라면 더욱 그렇다. 크아! 술잔을 비운 유집이 누나를 열심히 굴렸다. 만만찮은 제가런이다. 하지만 음심이 한번 솟구친 유집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유집이 술잔을 비우며 멍청한 대가리도 굴렸다. 제가런이 올라간 지 반 시즌이 지났다. 뭔가 작심을 했는지 유집이 술병에 남은 술을 모두 비우더니 일어섰다. 취했지만 흐리멍텅했던 유집의 눈에는 오히려 생기가 넘쳤다. 술기운 때문일까? 아니면 원래 그런 인간이었을까? 유집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흐흐! 계집년이 앙탈을 부려봐야 계집이지! 혼자 중얼거린 유집이 허리춤에 꽂혀있는 단도를 만지작거리며 2층으로 향했다. 목표는 제가런의 방이었다. 흐흐! 내년이 그리 잘났더냐? 일단 일을 버려놓으면 저절로 정리될 것이다. 어차피 자신은 황제가 될 몸이고 제가런은 자신의 말이라면 껌뻑 죽는 충신 제갈충의 딸이다. 그래, 황제가 될 내가 첩실 몇 두는 게 대수겠는가? 이왕이면 잘난 체 하는 전현을 내 무릎 밑에 꿇리면 통쾌할 것이다. 마음을 굳힌 유집이 제가런의 방 앞에 섰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재차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제가런의 음성이 들려왔다. 누구시죠? 유집이 짐짓 절박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야, 유집. 아까 일 사과하고 싶어. 내일이면 죽을 놈의 사과는 받아서 뭐하겠는가? 됐어요. 내일 얘기해요. 제가런의 반응은 냉담했으나 유집은 결코 물러설 뜻이 없다. 제가런, 나는 사과해야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부탁이야. 잠깐만 문 열어줘. 침상에서 일어선 제가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한번 눈 밖에 나서 그런지 유집이란 인간이 벌레처럼 느껴졌다. 아, 이 자식 정말 진상이네. 확 죽여버려? 순간 제가런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자신을 희롱했던 유집이다. 이참에 유집을 방으로 유인해 한 칼에 죽여버린다면 어떨까? 자신을 범하려 한 놈을 죽였으니 아버지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그리 되면 탕명과 장포의 수고를 덜 수도 있다. 제가런, 문 좀 열어줘. 유집은 쉽게 물러날 기세가 아니었다. 일단 유집이 어쩌는지 보자. 제가런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사과를 받고 유집을 재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문이 반쯤 열리자 유집이 슬쩍 오른발을 방 안으로 집어넣었다. 흐흐. 제가런, 아까는 내가 술에 취해 실수했어. 유집이 비열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런은 유집의 얼굴은 쳐다보는 것만도 역겹다. 유집을 죽여버릴까 생각했던 제가런이 마음을 바꿨다. 알았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제가런이 문을 닫으려 할 때였다. 어느새 단도를 꺼내들은 유집이 잽싸게 제가런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긴. 처녀도 아닌 것이 뭘 그리 비싸게 굴어. 내가 진짜 남자 맛을 보여준다고 했잖아. 이자가 정말! 흐흐. 제가런, 여차하면 죽을 수도 있어.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그때였다. 개자식아!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 허! 유집이 놀라 돌아서는 순간 눈앞에서 불똥이 튀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38화 누가 왕이 돼야 하는가? 4.
일어나! 장포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자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유집이 놀라 눈을 떴다. 하! 유집이 놀라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자신의 목에서 서늘한 검날의 감촉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장포가 시퍼런 검을 자신에게 겨누고 있다. 종일 전장에서 싸웠던 장포의 검에선 아직도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장포. 장포 옆에는 탕명, 관식이 싸늘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제야 유집은 지난밤 자신이 뭔 짓을 하려 했었는지 깨달았다. 씨. 하지만 자신은 황제가 될 몸이 아니던가. 유집은 일단 세게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장포!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 유집이 자목 근엄한 음성으로 꾸짖었다. 그러나 움찔하리라 기대했던 장포의 입에서 험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쓰레기 같은 놈! 뭐라! 이놈이! 이건 분명 하극상이다. 장포가 감히 자신을 쓰레기라고 불렀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탕명은 그렇다 쳐도 관식마저 자신을 도울 기색이 없다. 이때 제갈충이 방으로 들어왔다. 유집이 구세주를 만난 듯 소리쳤다. 제갈충! 장포 이놈이 나에게 칼을 겨누었소이다! 이제 기댈 곳은 제갈충뿐이다. 유집의 시선이 제갈충에게로 향했다. 어서 못된 장포놈을 호되게 꾸짖어 주길 기대했다. 지금까지 가장 자신에게 고분고분했던 제갈충이었기 때문이다. 군사, 어젯밤 내가 술에 취해 실수했소이다. 실수라 하셨습니까? 유집의 변명에 제갈충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 보였다. 제갈충의 표정에서 일말의 희망을 발견한 유집이 애원했다. 실수요. 그러니 이 칼 좀 치우라 하시오. 술 취해 한번 실수한 것을 가지고 이럴 것까지야 없지 않소이까? 유집이 몸을 일으키려 할 때였다. 탕명이 나섰다. 거참, 더럽게 말 많네. 지켜보고 있던 탕명이 유집의 혈도를 짚자 유집이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돌아선 탕명이 제갈충에게 말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특과 조영의 군대가 넉 달 만에 간신히 한중을 함락했다. 제갈충, 탕명, 관식, 장포도 조영의 군대에 힘을 보탰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을 나눠야 할 촉한의 후예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객잔 방 안에 모여 있다. 제갈충이 탕명을 한번 노려보고는 노한 음성으로 조영에게 물었다. 조영, 탕명이 가져온 금괴를 안락공 유효가 내놓은 것인 걸 알고 있었느냐? 조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부는 아니고 반은 안락공 유효가 내놓은 것입니다. 제갈충이 관식과 장포를 보며 추궁했다. 너희들도 조영과 같은 생각이라고? 장포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갈충이 멀뚱히 서 있는 탕명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탕명은 엄청난 군자금을 가져왔다. 그리고 한중성을 공략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촉한의 후예인 자신들과 탕명은 그 근본부터 달랐다. 탕명, 이 녀석을 믿을 수 있을까? 탕명을 바라보는 제갈충의 눈빛이 심상치 않자 제갈원이 나섰다. 아버지, 탕명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 혼란한 시국에서 어찌 유집 같은 자가 대업을 이끌 수 있겠어요? 말 조심하거라. 이미 유집을 주군으로 모셨다. 비록 유집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질렀지만 아직 제갈충에게는 하늘 같은 주군이었다. 제기랄. 탕명은 기분이 영 잡쳤다. 자신이 고생고생해 막대한 군자금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중 반이 유효가 내놓은 것이란 얘기에 제갈충은 똥 씹은 표정이다. 역시 나의 신분을 따지는 것인가? 촉한의 명문가 후예들이 대업을 위해 뭉쳤다. 거기에 탕명이 낀 것이다. 게다가 탕명이 제멋대로 유효를 살려두고 유효의 돈을 받아왔다. 제갈충은 그런 탕명을 곱게 보지 않고 있었다. 탕명은 고개를 획 돌렸다. 맘대로 해라. 마음이 안 맞으면 떠나면 그만이었다. 제갈충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제갈원이다. 아버지가 탕명을 곱게 보지 않자 마음이 불안해졌다. 아버지,
유효를 만나 얘기를 나눠보세요. 침상에 주저앉은 제갈충의 고뇌가 깊어졌다. 이럴 수가. 유집이 제갈원을 넘보려 했던 일은 자신과 제갈원만 참으면 묻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뜻을 같이 한 동지들이 모두 유집은 왕제가 아니라 한다. 그리고 유효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모두 유집 대신 안락공 유효를 주군으로 모시자 한다. 조영, 관식, 장포, 탕명. 거기에 제갈원까지 같은 생각이다. 방 안의 분위기는 더욱 침울하게 가라앉았다. 숨죽인 채 모두 제갈충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락공 유효라. 안락공이 누구인가? 어린 시절 한때는 자신의 친구였다. 하지만 30년이 지났고 불과 얼마 전 낙양에서 보았던 유효의 행동은 차마 눈뜨고 볼 수조차 없을 만큼 한심했다. 원수인 진나라 권력자들에게 한없이 몸을 수그리고 아첨하던 유효였다. 그런데 그런 유효가 촉한을 다시 세우자는 대업을 위해 거금을 군자금으로 내놓았다고. 제갈충은 유효를 믿을 수 없었다. 혹여 유효가 큰 뜻을 품고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역사 속 영웅 중에는 적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 선례는 많다. 설마 안락공 유효가 그런 사람이란 말인가? 스스로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자부한 제갈충이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유효의 사람됨을 잘못 보았다. 만일 안락공이 웅심을 숨기고 있던 영웅이라면 촉한을 위해서는 한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자고로 신하가 주군을 죽이고 대업에 성공한 예는 없다. 유방과 천하를 다투던 항우도 자신이 추대했던 초나라 의제를 죽였기에 결국 민심을 잃었다. 한번 주군으로 세운 유집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어찌 죽일 수 있겠는가? 안 죽인다면 유집을 다시 먼 곳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제갈충이 아는 유효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 사람은 죽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현 상황에서 유집이 죽는 게 낫다. 동지들이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술에 취해 자신의 딸을 겁탈하려 했던 우매한 주군을 어찌 믿고 따르겠는가? 내키진 않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생각을 정리한 제갈충이 일어섰다. 그러자 작심하고 있었다는 듯 장포가 한 발 나섰다. 어르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장포는 이미 탕명에게 약속했었다. 오늘 자신의 말을 지키려 나선 것이다. 헉, 뜻밖이었다. 제갈충이 장포의 허리춤에서 검을 뽑아들었다. 놀란 장포가 외쳤다. 어르신! 제갈충이 조영, 관식, 장포, 탕명, 제갈원을 돌아보며 나직이 선언했다. 너희들에게 반역의 문신을 새기게 할 순 없다. 해야 한다면 내가 직접 하겠다. 제갈원이 놀라 제갈충의 팔을 잡았다. 아버지! 제갈원이 만류했으나 제갈충의 의지는 확고했다. 괜찮다. 내가 유집을 데려오라 했으니 내가 마무리하겠다. 의외군. 탕명은 그저 머리 좋은 선비인 줄만 알았던 제갈충의 결단력에 적잖이 놀랐다. 대업을 위해 딸을 황실로 들여보내더니 이번에는 직접 유집을 죽이겠다고?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군. 대업을 위해서라면 뭐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갈충이다. 탕명은 그런 제갈충이 영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탕명과 제갈충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다. 한편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 됐다. 제갈충이 나선다면 깔끔하기는 할 것이다. 하려면 빨리 하시지. 탕명은 과연 제갈충이 유집을 죽일 수 있을지 그것이 영 못 믿어왔다. 제갈충이 문 쪽으로 돌아섰다. 너희들은 여기 있거라. 제갈충이 장포의 검을 들고 유집이 쓰러져 있는 방으로 갔다. 잠시 후 생각보다 빨리 유집의 단말마가 들렸다. 탕명은 긴가민가 했지만 제갈충이 빠르게 유집을 정리하자 살짝 놀랐다. 제갈충이 붉은 유집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검을 든 채 돌아왔다. 일이 마무리됐다. 탕명이 제갈충에게 허리를 숙였다. 어르신,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탕명은 제갈충이 비록 유집을 처리했으나 자신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역할은 끝났으니 이제 자신의 본업을 위해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탕명, 벌써 가려고? 조영이 아쉽다는 듯 탕명의 팔을 잡았다. 조영은 왠지 탕명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탕명은 제갈충과 다른 성향을 지닌 조영이 조금은 걱정됐다. 대사형, 저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락공 유효가 낙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효를 데리러 장포나 관식이 가면 될 듯합니다. 탕명 덕에 새로운 용기가 생긴 장포가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갈원도 아쉬운 듯 탕명의 팔을 잡았다. 탕명, 어디로 가는 거야? 일단 장안으로 가려고. 무슨 일이 생기면 장안 쌍주주단으로 소식을 보내줘. 그럴게. 탕명이 떠난다 했지만 정작 우두머리인 제갈충은 아무 말이 없다. 제갈충이 관식을 보며 말했다. 관식, 유집을 잘 묻어 주어라. 네. 장포와 관식이 유집의 시체를 수습하러 나가자 탕명도 방을 나섰다. 조영과 제갈원이 객잔 밖까지 나와 탕명을 배웅했다. 탕명이 조영에게 물었다. 대사형,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뭐라 지을 건가요? 글쎄, 당연히 한이란 이름이 들어가야겠지. 그렇군요. 성안 어때요? 성도의 한나라를 세운다 했으니 딱 맞는 이름이다. 성안이라? 좋군.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성도를 차지할 날이 곧 올 거야. 필승. 조영과 뜨겁게 얼싸안은 탕명은 북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갈원이 한참이나 탕명과 같이 걸었다. 탕명, 아버지를 너무 서운하게 생각지 마. 낙양에서 험한 꼴을 당해서인지 의심이 많아지셨어. 그럴 만도 했다. 제갈원을 데리고 적진 깊숙이 들어갔던 제갈충이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는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거지. 난 괜찮아. 그래. 아무튼 몸 조심해. 너도. 탕명과 제갈원이 두 손을 잡고 한참이나 이별을 아쉬워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다. 탕명의 시선에서 한중성이 멀어졌다. 한중에서의 며칠간을 돌이켜보던 탕명이 피식 웃었다. 앞으로 재미있겠군. 유효를 죽이라 명했던 제갈충이 과연 유효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을까? 대업을 위해서라면 제갈충은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다. 탕명은 똥 씹은 표정으로 유효를 주군으로 모실 제갈충을 생각하니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락공 유효와 제갈충이 한편이 된다고? 탕명은 어쩌면 대업이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39화 왕사룡과 청명 1. 개방의 본거지는 낙양 동쪽에 있는 고도 개봉에 있다. 조용하던 개방 본타가 갑자기 어수선해졌다. 방주, 큰일 났습니다. 낙양 분타 전승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뭐라? 전승이 입을 열기 시작하자 개방 방주 왕사룡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낙양 타주 양호전이 탕명이란 녀석에게 패해 죽었단다. 혼이 반쯤 나간 전승이 가져온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다. 양오전이 죽었다고? 네, 방주. 양오전이 정말 어린 놈에게 당했다는 것이냐? 왕사룡의 노한 눈빛에 주눅이 든 전승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렇습니다. 방주. 그놈의 무공은 양 타주보다 확실히 강했습니다. 얼마 전 탕명에게 왼팔이 잘렸던 장장로가 끼어들었다. 방주, 제 팔을 잘랐던 그놈이 아닐까요? 얼마 전 화북팽가를 도우러 갔던 장장로는 북경성에 입성도 못하고 왼팔이 잘렸고 황장로는 비명 행사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낙양 타주가 탕명이란 놈의 손에 죽었단다. 그놈 이름이 탕명이라고? 네, 탕명이란 놈인데 요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왕사룡은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대체 그놈이 뭐라 했더냐? 전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탕유 아니 탕명이 돌아왔음을 방주께 알리라 했습니다. 뭐라? 탕유라 했다고? 순간 왕사룡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럴 수가! 늘 자신만만하던 젊은 방주 왕사룡의 얼굴이 잔뜩 일그러졌다. 그답지 않게 이마에 식은 땀마저 맺혔다. 마치 지옥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저승사자와 마주친 표정이었다. 왕사룡이 믿지 못하겠다는 듯 재차 물었다. 분명 자신이 탕유라 했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탕유라는 소리에 장장로 역시 화들짝 놀랐다. 방주, 지금 생각해보니 제 팔을 잘랐던 놈도 자신을 탕유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양호전을 죽인 놈과 같은 놈이 분명합니다. 전승이 다시 말했다. 청동가면을 쓰면 탕명에서 탕유로 바뀐다 했습니다. 뭐라? 그놈이 청동가면을 쓰고 있었다고? 네, 방주. 그렇다면 탕유가 확실하다. 전생에 청동가면을 쓰고 무림을 뒤흔들었던 탕유였다. 왕사룡이 어찌 그 청동가면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자 왕사룡의 눈에서 괴이한 광채가 발산됐다. 그놈이 청동귀걸이를 하고 있더냐? 청동가면을 쓰고 있었다면 분명 청동귀걸이도 하고 있을 것이다. 탕유에게 청동귀걸이와 청동가면은 한 쌍이었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사내가 어찌 귀걸이를 하겠습니까? 전승의 표정을 보니 청동귀걸이는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어찌됐건 탕유가 환생한 것은 확실해졌다. 정녕 그년도 환생했다는 것인가? 환생 후 15년간 탕유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늘 불안했던 왕사룡이었다. 전생의 왕사룡은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였다. 반면 지금의 왕사룡은 30대 중반의 나이로 탄탄한 몸과 팽팽한 피부를 가진 잘생긴 호남이다. 젊고 유능한 개방 방주인 왕사룡은 늘 자신감이 넘쳤다. 30세에 개방 방주가 된 것은 수백 년 개방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만큼 왕사룡의 무공과 지략은 개방 내에서는 독보적이었다. 그런 왕사룡이 수하들 앞에서 이런 놀란 표정을 지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0년 전이었다. 삼성산 절벽 위에서 정파와 혈투를 벌이던 탕유는 왕사룡의 암습을 받아 치명상을 입었다. 개방의 절기인 황룡시 8장에 당했으니 아무리 탕유라도 단기간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이었다. 그런 탕유가 의외의 선택을 했다. 바로 삼성산 절벽 위에서 몸을 던진 것이다. 탕유는 자신의 청동 귀걸이와 함께 사라지려 했다. 죽으면 죽었지 청동 귀걸이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탕유도 독했지만 늙은 왕사룡도 만만치 않았다. 왕사룡은 청동 귀걸이를 얻어 무림 최고수가 되는 것이 삶의 마지막 목표였다. 그렇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탕유를 따라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왕사룡이 기어이 탕유의 청동 귀걸이를 손에 쥐는 순간이었다. 왕사룡은 확실히 보았다. 평생 보지 못했던 밝은 빛이었다. 분명 둥글고 커다란 문이 보였다. 캄캄한 세상의 보름달보다 더 환하고 둥근 문이었다. 왕사룡은 그 문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내상을 입어 정신이 혼미한 탕유는 몰라도 멀쩡했던 왕사룡은 확실히 보았다. 눈이 부시게 밝은 빛이 번쩍하더니 환하고 둥근 문으로 빨려 들어가자 구름 위로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며 정신을 잃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감이 안 왔다. 왕사룡은 꿈을 꾼 듯 깨어났다. 내 청동귀걸이. 분명 손에 쥐었던 청동귀걸이가 없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인가? 죽다 살아났지만 손에 쥐었던 청동귀걸이가 사라진 것은 못내 아쉬웠다. 이상하군. 분명 청동귀걸이를 손에 쥐었었는데. 그런데 자신의 손이 이상했다. 비록 손에 쥐었던 청동귀걸이는 사라졌지만 늙고 쭈글쭈글하던 손과 몸이 팽팽한 젊은이의 손과 몸으로 변한 것이다. 이럴 수가! 처음엔 당황했으나 이내 왕사룡은 쾌재를 불렀다. 나쁘지 않군.
환갑을 넘었던 왕사룡이 20세의 젊은이로 환생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몸이 젊게 변한 것은 물론이고 전생에 익혔던 무공 또한 그대로였다. 세상도 바뀌어 있었다. 자그마치 200년의 시간이 흘렀다. 전생의 삶에선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죽었기에 미련은 없었다. 이제 젊은 몸과 강한 무공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될 것이었다. 하하하, 좋다. 악랄한 심계를 지닌 젊은 왕사룡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그 후 15년이 지난 지금 왕사룡은 개방 방주 자리에 앉아 있다. 아직 한창 나이인 왕사룡은 앞으로 30년은 더 방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지옥에 떨어졌으리라 생각했던 탕유가 탕명이라는 사내 아이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놈이 지금 자신을 향해 선전포고한 것이다. 사실 이런 날이 오리라 예상은 했었다. 자신과 같이 절벽에서 떨어진 탕유도 어쩌면 환생했을 것이라 예상은 했었다. 그래서 자신과 적대시하는 세력을 늘 주시하며 살아왔던 왕사룡이었다. 그런 왕사룡이 경계했던 인물은 화산파의 청명이었다. 화산파가 낳은 불세출의 강자. 무공의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다는 청명이었다. 게다가 30대 중반으로 자신과 나이도 비슷했다. 그렇기에 왕사룡은 탕유가 환생한 인물이 청명이 아닐까 추측했다. 그런 추측은 점차 확신으로 변했고 그렇기에 왕사룡이 개방 방주가 된 이후 개방이 줄곧 화산파와 각을 세우고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200년이 지난 지금 탕유가 환생한 화산파, 자신이 환생한 개방. 이 두 개의 거대한 조직이 중원을 놓고 한판 결전을 벌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탕유가 환생한 몸은 탕명이라는 어린 놈이었다. 왕사룡의 예상과 달리 탕유는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이제 겨우 18살 사내 아이라니. 아니지. 계산이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탕유는 3살 어린아이로 환생했다는 것인가? 3살짜리 아이가 전생의 기억과 무공을 가지고 환생했다고? 말이 안 된다. 제기랄. 왕사룡은 머리가 지끈거렸다. 왕사룡은 환생한 후 15년간 꾸준히 무공을 수련했다. 전생보다 한층 무공이 강해진 왕사룡이었다. 그렇기에 두려운 것은 탕유가 아니었다. 왕사룡이 두려운 것은 오직 청동귀걸이의 신비한 힘이었다. 그년이 지금도 청동귀걸이를 가지고 있을까? 전승의 말로는 청동가면을 쓰고 양호전을 죽였다 했다. 양호전을 가지고 놀다 죽였다면 상당한 고수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전승은 청동귀걸이는 보지 못했다 했다. 청동귀걸이가 없는 탕유라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그만큼 왕사룡의 무공도 강해졌고 자신에게는 개방이라는 엄청난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청명이 아니었단 말이지. 개방의 온 전력을 화산파를 상대하는 데 쏟아왔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는 굳이 화산파와 싸울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 탕유의 적은 나뿐만이 아니었지. 분명 화산파에도 적의를 두고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머릿속을 정리한 왕사룡이 전승에게 물었다. 그런데 양호전이 왜 안락공 유효의 집에 수하들을 보낸 것이냐? 유효가 신변을 보호해달라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수하들만 죽이고 유효는 살려줬다고? 왜 살려준 거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양호전이 자신에게 죽었음을 유효에게도 알려주라 했습니다. 왕사룡은 선뜻 이해가 안 됐다. 탕유가 왜 유효와 엮인 것이지? 전생의 탕유는 오직 무공만을 위해 살았다. 그런 탕유와 안락공 유효와는 맥락이 닿지 않는다. 여전히 의구심이 남은 왕사룡이 전승에게 다시 물었다. 그래서 그놈이 장안으로 갔다고? 네, 수레를 끌고 장안으로 갔습니다. 술에 뭘 싣고 갔더냐? 전승이 기억을 더듬었다. 큰 괴짝이 2개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은전인 듯 보였습니다. 은전 괴짝을 싣고 장안으로 갔다고? 희한한 일이다. 오직 무공만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탕유가 돈을 가득 싣고 장안으로 향했다. 왕사룡이 아는 그 탕유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 흠. 왕사룡의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다. 자금 무림을 양분하고 있는 세력은 개방과 화산이다. 장안이라면 화산파의 영역이다.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은 이상 개방은 가급적 장안에는 접근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지. 화산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일거양득이다. 전생의 화산파도 탕유의 적이었다. 만일 이번 생에도 탕유가 화산파와 척을 진다면 왕사룡으로서는 좋은 일이었다. 탕유의 적은 곧 왕사룡의 친구이다. 머릿속을 정리한 왕사룡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장장로를 바라보았다. 장장로. 네, 방주. 왕사룡이 장장로의 헐렁한 왼쪽 소매를 보며 물었다. 왼팔을 잃은 복수를 해야겠지? 장장로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해야죠. 당연히 2배. 아니 목숨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개방 장로 중 장장로는 왕사룡의 오른팔로 앞날이 창창했다. 그런데 한순간에 불구가 됐다. 바로 탕유, 아니 탕명 그놈 때문이었다. 장장로의 의지를 확인한 왕사룡이 명을 내렸다. 좋다. 장장로는 이 길로 전승을 데리고 화산으로 가라. 뜬금없이 여기서 화산파가 왜 나오나? 장장로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화산파 말입니까? 그렇다. 왕사룡의 오른팔이 된 후로 숱하게 화산파와 접전을 벌여왔던 장장로였다. 자신의 손에 죽은 화산파 제자도 여럿됐다. 그런데 자신 보러 호랑이 굴로 가란다. 방주의 명이라면 불구덩이 속이라도 간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됐다. 갑자기 화산파는 왜?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장장로를 바라보는 왕사룡의 입가에 음산한 웃음이 퍼지기 시작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140화 왕사룡과 청명 2. 왕사룡의 친서를 가진 외팔이 장장로가 전승을 데리고 화산에 도착했다. 화산은 험하기로 유명하다. 한달음에 달려온 장장로와 전승이 화산파 산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말했다. 개방 장장로가 방주의 친서를 가지고 송풍 장문을 뵈러 왔소이다. 뭐라? 그대가 개방의 장로라고? 외팔이 장장로를 보는 화산파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개방의 장로가 화산에 올 일이 없다. 서로 왕래는 물론이고 적자는 칼질을 하며 적대시하던 개방이 2인자 장장로를 보냈다면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닐 것이다. 화산 제자가 눈썹을 날리며 송풍에게 달려갔다. 뭐라? 개방 장장로가 왔다고? 환갑을 훌쩍 넘은 장문 송풍의 하얀 눈썹이 떨렸다. 화산파 장문 송풍은 욕심이 많은 인물이다. 송풍이 화산파의 장문이 된 이유는 송풍이 화산파를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송풍은 2대 제자 시절부터 화산의 재정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았다. 송풍은 자신이 맡은 직책을 훌륭히 수행했다. 아니 화산파의 역사상 송풍 같은 도사는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검술과 돌을 닦는 것이 본분이던 화산파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도 모두 송풍이 재정을 책임지고부터였다. 송풍으로 시작해 화산파는 부유해지기 시작했고 그 공으로 송풍은 화산파 장문 자리까지 올랐다. 부유해진 화산파의 장문인이 된 송풍은 이제 무림맹주를 꿈꾸고 있다. 무림맹주는 돈으로 될 수 없다. 누구도 도전하지 못할 만큼 강한 무공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송풍의 무공 실력은 정파 장문들을 압도할 만큼 강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송풍은 청명을 앞에 내세웠다. 청명의 무공 실력은 이미 화산파에서 독보적이었고 정파 무림에서도 상대를 찾기 힘들 만큼 강했다. 그렇기에 송풍은 화산파의 대소사를 늘 대사형 청명과 의논해왔다. 개방에서 장장로가 왔다는 소리에 송풍은 당연하다는 듯 청명을 불렀다. 환갑을 넘겨서일까 요즘 부쩍 송풍은 잔 기침을 자주 했다. 송풍의 기침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던 청명이 말했다. 개방이 좋은 뜻을 갖고 왔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겠지.
일단 그자를 대청으로 불러라. 네, 장문. 청명이 눈짓하자 화산파 제자 하나가 서둘러 움직였다. 장장로가 전승과 함께 대청으로 들어왔다. 장장로가 보니 대청 중앙 자리에 허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송풍이 앉아 있었고 송풍 옆에는 대사형 청명이 서 있다. 장장로가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개방 장장로가 송풍 장문을 뵙습니다. 화산은 장안성 동쪽에 자리 잡고 있다. 낙양 동쪽에 자리한 개방이 화산까지 장로를 보냈으면 분명 중요한 용건이 있을 것이다. 가볍게 폭권을 취한 청명이 송풍을 대신해 물었다. 장장로, 그대가 화산엔 어쩐 일이오? 개방과 화산은 중원 무림을 동서로 양분하고 있었다. 동쪽은 개방이, 서쪽은 화산의 영역이었다. 그렇기에 개방의 거지들도 화산파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장안 근처로는 좀처럼 세력을 넓히지 않고 있었다. 왕 방주께서 장문께 보내는 친서를 가져왔습니다. 친서라는 말에 송풍이 코웃음을 쳤다. 진서, 왕방주가 나한테. 화산과 개방이 친서를 주고받을 사이였던가. 친서를 보낸 것도 의외의 일이지만 이인자 장장로가 그 친서를 가져왔다면 친서에 적힌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장장로가 품속에서 친서를 꺼내 건네자 친서를 받아든 청명이 송풍에게 건네주었다. 왕사룡의 친서를 펼쳐든 송풍이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송풍이 편지를 청명에게 건넸다. 장장로에게 대답하기에 앞서 청명의 뜻을 묻는 것이었다. 송풍과 달리 청명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친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개방 방주 왕사령이 송풍 장문께 제안드려 개방의 적이 장안 주변에 숨어들었소이다. 화산이 그자를 생포해 준다면 개방은 화산에 깊게 감사드리겠소이다. 왕사룡 이자가 살짝 노기가 치솟은 청명이 송풍의 표정을 살폈다. 송풍은 그저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이번 일은 자신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이었다. 청명이 장장로에게 한 발 다가섰다. 왕방주가 우리 화산파를 뭐로 보고 이러는 것이오? 대체 이자가 누구기에 기껏 사람 하나를 두고 화산과 개방이 협공하자는 것이오? 장장로가 표정을 부드럽게 하며 말했다. 어찌 저희가 대화산파를 쉽게 보겠소이까? 대화산파란다. 개방 장로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은 아니었다. 아나무인처럼 날뛰던 개방이 갑자기 수구리자 청명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다. 개방이 왜 태도를 바꾼 것이지? 청명은 개방 왕사룡을 제외하면 작금 무림에 자신을 상대할 자가 없다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마교가 중원을 침범했다. 이제 마교를 무찌르는 자가 중원의 맹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 개방이 화산에 손을 내밀었다. 그것도 저자세로. 혹시 왕사룡이 원하는 자가 얼마 전 마교 교주의 딸이 중원에 나타났었다. 호교 교주의 딸이 개방과 뭔 일이 있었던가? 이제야 감을 잡았다는 표정을 한 청명이 물었다. 호교마교 교주의 딸이라도 잡아달라 청하는 것이오. 왕방주와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것이오? 우리가 원하는 자가 왕방주와 원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마교 사람은 아닙니다. 마교 사람이 아니란다. 그러면 더욱 이상했다. 중원 무림에 거대한 개방을 이끄는 왕사룡을 위협할 만한 자가 있단 말인가. 청명은 호기심이 당겼다. 좋소. 만일 화산이 협조한다면 개방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겠소? 됐다. 상대가 입질하자 장장로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어찌 개방이 화산의 도움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충분한 사례를 드릴 것이고 마교를 처단하는 화산의 깃발 아래 개방도 동참할 것입니다. 뭐라? 장장로의 말에 송풍과 청명의 눈에 이체가 띄었다. 돈을 좋아하는 송풍이다. 하지만 두 번째 제안이 더욱 구미가 당겼다. 화산의 깃발 아래 개방이 동참하겠다고. 그렇다면 선수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만일 화산이 정파를 이끌고 마교를 쳐부순다면 무림맹주의 지위는 자연히 화산에 돌아올 것이다. 청명도 송풍의 마음을 알고 있다. 만만한 일이 아님을 느낀 청명이 다시 송풍을 바라보았다. 아까와 달리 송풍이 두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개방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었다. 장문의 명이 떨어졌으니 개방의 제안은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개방이 지목한 자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한다. 청명이 물었다. 잡으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부터 밝히시오. 상황이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자 장장로의 입가에 여유가 묻어났다. 그놈은 구파 일방에 속한 놈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산파와도 별 관련이 없는 자입니다. 그저 그놈을 산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화산이 저희의 제안을 수락하신다면 그 자가 누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명 옆에 서 있던 청주가 나섰다. 얼굴도 모르는 자를 어찌 잡는단 말이오? 장장로가 전승을 돌아보고는 말했다. 그놈의 얼굴은 저와 여기 전승이 알고 있소이다. 전승이 화산에 남아 도울 것입니다. 헉! 뜻밖이었다. 장장로가 자신을 지목하며 화산에 남을 것을 명하자 전승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탕명이라면 꿈속에서라도 다시 만나기 싫은 전승이었다. 그런데 탕명을 잡으라고. 그것도 모자라 원수같이 여기던 화산파에 홀로 남아 화산파를 도와야 한단다. 제길. 전승이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는데 청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이다. 명문정파 사람이 아니고 죽일 필요도 없다면 화산은 왕방주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소이다. 그 자의 이름이 무엇이오? 됐다. 장장로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 녀석은 18살짜리 사내놈으로 이름은 탕명이라 합니다. 탕명. 탕명이라는 말에 청명은 물론이고 옆에 있던 청색, 청주의 표정도 바뀌었다. 상대방의 반응에 오히려 놀란 것은 장장로와 전승이었다. 장장로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대사형, 탕명이란 녀석을 아시오? 이번에는 청색이 나섰다. 소림궁 독청의 제자라는 아이 말이오? 그 아이라면 우리가 무위로 갈 때 한동안 동행했던 아이입니다. 화산 제자들이 탕명의 얼굴을 안다니 전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다행이다. 이리 되면 내가 화산에 남을 필요는 없겠구나. 반면 장장로는 청명의 표정에서 불길함을 느꼈다. 청명의 표정이 이전과 달리 불쾌한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장장로가 청명에게 물었다. 대사형께서는 영 내키지 않는 표정입니다. 그랬다. 청명은 잡아야 할 대상이 탕명이란 얘기에 영 내키지 않았다. 청명은 탕명이란 아이를 기억한다. 키질 석굴로 무슨 비급을 찾으러 간다고 했고 청색에게 듣기로는 비급을 찾았다 했다. 비급을 찾아 고수가 됐다 해도 청명이 보기에는 아직 애송이었다. 청명이 냉소하며 물었다. 그 아이라면 나도 만난 적이 있소이다. 한데 그 아이 하나 잡으려 개방이 화산에 도움을 청한단 말이오? 장장로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탕명이란 놈을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이나 제 왼손도 그놈에게 잃었소이다. 그리고 얼마 전 낙양 타주 양호전도 그놈의 손에 죽었소이다. 뭐라? 양호전이? 양호전이라면 청명도 안면이 있는 자였다. 지략이 뛰어나고 개방에서 자랑하는 10대 고수 안에 드는 인물이었다. 그것 참 이상하군. 청명이 고개를 갸웃했다. 아무리 비급을 찾았다고 해도 불과 반년 사이에 탕명이란 아이가 왕사룡이 무서워할 만큼의 고수가 됐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흥미가 당기는 청명이었다. 청명의 표정이 다시 바뀌었다. 그래. 지금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오? 청명이 다시 적극적으로 나오자 장장로가 바짝 다가섰다. 그놈은 보름 전 낙양에서 수레를 이끌고 장안으로 갔소이다. 장안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우리 개방이 장안에서 그놈을 찾는 걸 양해해 주시오. 개방이 화산파의 영역에 들어오겠다는 뜻이었다. 청명의 표정은 단호했다. 화산이 일단 나선다면 개방이 도울 필요는 없소. 이리 말한 청명이 전승을 흘낏 보았다. 전승이라 했소. 그대가 남아서 우릴 도우면 충분할 것이오. 빠져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늪으로 들어섰다. 당황한 전승이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며 말했다. 굳이 제가 남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승은 어떻게든 화산에 남지 않으려 했지만 장장로가 쐐기를 박았다. 좋소이다. 그럼 전승을 화산에 남겨놓겠소. 나는 돌아가 방주께 아뢰고 낙양에서 소식을 기다리겠소. 그놈을 찾으면 개방 낙양 분타로 소식을 전해주쇼.
청명이 마지막으로 송풍의 표정을 살폈다. 송풍은 처음 그대로 눈을 가늘게 뜨고 그저 청명과 장장로의 얘기를 듣고만 있었다. 왕사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니 나머지는 청명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다. 청명이 장장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이다. 그렇게 하겠소이다. 송풍, 청명, 장장로 모두 만족한 합의를 보았다. 오직 전승만이 똥 씹은 표정이었다. 10여 년간 반목하던 화산파와 개방이 엉뚱하게도 탕명으로 인해 손을 잡았다. 탕명은 설마 자신을 상대하려 화산파와 개방이 손을 잡았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한중을 떠나 장안으로 향하는 탕명에게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드는 순간이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